좋아요, 구독! 그럼 이어서 나스닥 선물 이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공약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이 되면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줄일 거다라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이 관세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당선인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을 선언한 연준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이슈가 있을까요? 네, 제가 잠깐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연히 관세 인상을 하겠죠. 예, 관세 인상 카드를 일단은 내놓는데 관세 인상을 하면 어차피 뭡니까? 달러 강세 이어질 수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제 물가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노동시장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방 경직성이 조금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방 경직성을 띠기는 합니다. 더 이상 밑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방 경직성이 있으나 물가는 지금 연준의 계획대로 연준이 목표한 2%대로 일단은 내려올 가능성이 좀 많고, 그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표적으로 비농지표하고요. 비농지표하고 실업률을 봐야 되는데 비농지표, 우리가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괜찮죠.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 2024년에 사실은 지속적인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도 뭡니까? 4%대로 견고하다. 아직은 견고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지금 잡기 위해서 페드가 2022년도부터 22년도부터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해왔는데 인플레이션, 물가는 일단은 조금 잡아가는 상황. 그리고 노동시장이 원래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견고하다는 거죠. 견고하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서 그냥 추론 가능합니다. 자, 금리는 여러분, 금리는 언제 떨어뜨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금리를 떨어뜨리는 건요, 경기가 안 좋을 때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의 금리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경기를 리커버리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는 건 경기가 안 좋을 때 써먹는 우리가 통화정책이다.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드렸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상황은 물가가 일단은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고해요. 자,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아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경기가 좋다라는 상황이 지금 표면적으로, 그렇죠? 표면적으로 경기가 좋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기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자, 표면적으로는 경기가 좋다. 왜요? 소비자 물가 지수와 CPI와 PCE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물가는 지금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노동시장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노동시장도 생각보다 일단은 굉장히 견고하다. 이 견고함이 2024년에 지속이 되고 있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이 12월 달에 보셔야 될 게 있어요. 12월 달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소비입니다. 소비와 잠재 GDP거든요. 잠재 GDP 굉장히 좋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소비는요, 여러분, 부활절, 추수감사절이죠. 예. 11월 말부터 해서 언제까지입니까? 연말까지. 여기에 블랙 프라이데이도 꼈었죠. 블랙 프라이데이도 껴서 연말까지 미국이 소비가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자, 소비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잠재 GDP 좋아지고 있는 상황, 물가 일단은
표면적으로 잡혀가고 있는 상황, 거기에 노동시장까지 경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미국의 경기, 현 상황에서의 미국의 경기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좋다, 나쁘다. 일단 이분법으로 보겠습니다. 나쁘다. 그럼 뭡니까? 좋다. 일단은 한 표를 던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리 인하는 언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기가 안 좋을 때예요.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 인하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예요? 경기가 좋다라는 쪽으로 일단은 표면적인 지표들이 다 몰려 있다. 그러니까 금리 못 내리는 겁니다. 금리 못 내려요. 지금은 12월 달은 한 번 정도 더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표들이 계속 이 상황대로 간다라고 하면요. 2025년도 뭡니까? 금리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12월 들어서 소비까지 좋아지면 1월에 발표되는 소비 지수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비 지수가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경제 지표가 지금 좋기 때문에 2025년 금리를 많이 못 낮출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미국의 걱정 뭡니까? 자, 2년 반 동안 굉장히 급속하게 금리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금리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작용을 줄여야 되거든요. 이 부작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일단은 해야 그나마 이 부작용이 많이 줄어드는데 금리 인하가 뭐예요? 역설적으로 지금 경기 지표들이 좋게 나오면서 역설적으로 금리 인하를 막는다. 금리 인하를 막게 되니까 뭡니까? 이 부작용,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져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고금리, 고물가, 이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적으로 간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지금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은 거는 맞아요. 근데 2025년에 금리를 못 내리게 되면 고금리와 고물가, 여러분들 페드가 목표하는 2%가 지금 다 온 거는 아닙니다. 2%로 가고 있는 여정일 뿐이에요, 아직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1월 추수감사절과 12월 연말 때문에 이 소비가 오르면 인플레이션, 물가가 조금 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고금리,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고금리와 고물가가 어떻게 돼요? 고착화가 된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고착화가 되면 이게 나중에 뭡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높은데 고용이 일어나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은 맞아요. 표면적인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금리를 낮출 수 없는, 금리를 밑으로 낮추게 하지 못하는 제한 사항이 된다라고 하면 고금리와 고물가의 고착화로 인해서 경기는 한순간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뉴스 일단은 풀이를 해드리면 일단 이렇게 된다. 2025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데이터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5년 상반기에 데이터상으로는 우리가 금리 인상 중단 후에 약 한 18개월, 15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있다가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게 보편적인 데이터 양상이라고 한다고 하면 2025년 4월경에 데이터상으로는 미국이 경기 침체를 선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데이터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진짜로 경기 침체로 오는지, 그리고 고금리가 금리를 왜 미국이 금리를 내년에 낮추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한 달 가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린 거 진짜로 맞춰가는지 요것도 한번 보시는 재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방금 전에 뉴스에 대한 해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미국의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라고 하면 좋다 나쁘다 중에선 좋다에 가깝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금리 인상을 지속적으로 해온 미국의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나스닥 선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그도 아니면 관망이 답인지 마스터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마스터님, 저희가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자, 일단은 요것도 이 PDP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 분석하시려면 일단 제가 일봉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봉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 자, 요거는 여러분들 매수일까요? 매도일까요? 당연히 매수죠. 그렇죠. 이평선 5일선입니다. 5일선과 21선. 61선은 거의 보지 않는데 일단은 편의상 여러분들 보시기 깔끔하게 61선까지 일단 제가 체킹을 좀 해뒀습니다. 자, 일봉상 캔들이 5일선을 타고 가는 전형적인 매수의 힘이 굉장히 강한 이런 사이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일단은 5일선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분봉이든 일봉이든지 간에 5일선 먼저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5일선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종가상. 이거 캔들 빼고요. 요 캔들 하나 빼고 지금 여기서부터 종가상 5일선을 계속 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죠? 종가 여기 있고요. 종가 여기 있고요. 종가상 5일선을 다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예요? 우리가 방향은 자, 해외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제가 방향과 타점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방향과 타점 말씀드리는데 방향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매수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매수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다. 자, 제가 현물 하시는 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자, 현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죠. 주식과 현물은 개별 기업들을 일단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개별 기업을 일단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물론 지수를 이기는 기업은 없다. 지수를 이기는 개별 기업, 개별 종목은 없다라고 일단은 얘기는 하는데 일단 기초적으로 주식과 현물은 개별 기업을 일단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개별 기업을 일단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주식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기업, 종목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라. 예.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말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가 산 종목은 어떻게 해서든지 되게 이뻐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절 못하고 그냥 쭉쭉 갖고 가시죠. 악재가 나와도 갖고 가시고 물타기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해외 선물은 어떨까요? 해외 선물은요. 해서는 전부 다 그 지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방에서 한번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는데 지수를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수를 여러분들 분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선물에서의 지수 분석은 다른 하위 종목들, 상품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타 종목, 타 지수일 수도 있어요. 나스닥 지수를 여러분들이 분석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골드나 오일에 대한 분석, 하위 종목, 하위 상품, 그리고 나스닥 지수나 S&P 지수, 미니다우 지수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타 지수, 그러니까 항생 같은, 그리고 유로 같은 통화, 그리고 항생 같은 지수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수 분석이 여러분들 굉장히 핵심이다 보시면 되고, 이 지수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딱 두 개. 5일선과 21선을 활용해서 5일선 위에서 캔들이 형성되고 가격이 형성되느냐, 21선 눌림을 주면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여러분이 방향 설정을 하시면 되신다.
이 방향 설정하시고 해외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 방향 설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분봉이나 아니면 일봉상으로 일봉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그렇죠? 중장기. 그리고 분봉상, 3분봉을 저는 3분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3분봉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단기, 단타죠? 단타 전략으로 우리가 타점을 여러분들이 하셔서 수익 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나스닥 일봉 분석, 나스닥 어떤 쪽으로의 힘이 더 강한가? 매수 쪽의 힘이 더 강하죠? 힘이 더 강한지는 여기까지 일단 하기로 하고요. 조금 이따 제가 그러면 단타 타점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